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생명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월요일, 화요일에 2차 시 수업을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온라인 클래스로 진도율을 체크했어요. 네, 그런데 역시 생명과학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그런가 대부분 수업을 잘 들었더라고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일부의 학생들이 마음 아프게도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EBS 서버상의 오류였겠죠? 네, 오늘 수업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이어 특이적 방어작용 수업입니다. 네, 모든 수업의 내용은 조금씩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 수업의 내용을 꼭 공부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배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은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침입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방어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병원체의 특정 구조를 인식해서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 병원체 집단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분자나 구조를 인식해서 신속하게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양한 동물들 중 척추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인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배우기 전에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에 대해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차시에서 백혈구는 골수에서 조혈 모세포가 분화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세포인 백혈구들로 분화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면역 세포입니다. 네, 이러한 림프구에는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있어요. 이러한 림프구 또한 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T 림프구를 T세포, B 림프구를 B세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각각의 세포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T림프구와 B림프구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림프구와 B림프구 둘 다 골수에서 생성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T림프구와 B림프구가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만의 특이성을 갖추기 위한 성숙 분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두 개의 림프구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T림프구는 골수에서 형성된 후에 혈액을 통해 심장 쪽에 위치하고 있는 면역기관인 가슴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B림프구는 골수에서 형성되지만 골수에 남아서 성숙 분화 과정을 거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포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역할은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말 그대로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의미합니다. 특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특정 병원균의 특이적인 구조를 인식해서 제거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침입으로 인해 비특이적인 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 촉진되게 되는 방어작용입니다. 네, 이러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와 보조 T림프구의 항원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라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원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 병원체, 먼지, 꽃가루와 같은 이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원 제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식세포의 세포 외부 표면에 이러한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을 제시를 해서 다른 세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항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요. 대식세포가 항원을 식균작용을 통해 세포 안으로 유입을 시켜서 분해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분해된 항원 조각을 다른 세포 표면 분자들과 함께 이 대식세포의 바깥을 향해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이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고체 물질인 이 항원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해요. 유입을 하면 세포 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 고체 물질인 항원이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해된 이 항원 조각을 요 노란색 분자와 결합을 시켜서 세포 바깥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과정이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식세포에서 항원 제시 과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으로는 보조 T림프구라고 하는 T림프구가 이러한 항원을 제시해준 세포들의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 조각을 인식을 해서 대식세포와 T림프구, 보조 T림프구 이 두 세포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그 물질에 의해서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되게 돼요. 네, 이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러한 두 과정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몸이 외부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조금 생소하고 너무 내용이 어렵죠? 이 내용은 중학교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많이 생소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께 꼭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러한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제거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성 면역인데요. 세포성 면역은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에 의해 감염된 세포 또는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면역 과정입니다. 네, 아까 전에 선생님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되는, 즉 특이적 방어작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와 보조 T림프구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 보조 T림프구에서 특정 화학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T림프구인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자꾸 어떤 세포가 다른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부가적인 설명인데 세포들은 주변 세포들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세포가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을 때 세포를 둘러싼 이 세포막에 있는 다양한 분자들, 요 콕콕콕 박혀 있는 게 분자들이에요. 이 분자를 통해서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세포에서 만들어낸 화학 물질을 통해서 주변 세포에게 특정 신호를 주어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 티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 독성 티림프구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포 독성 T림프구에서 이 세포 독성이라는 말은 감염된 세포를 죽일 때 본인이 독성 물질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병원체에 의해 감염된 세포가 이러한 세포 또한 감염을 일으킨 항원 조각을 다시 세포 표면에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요 것들이 아마도 제시된 항원일 거예요. 그러면 이 제시된 항원 조각을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 세포 독성 T림프구에서 항원을 인식한 후에 화학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학 물질들은 감염된 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터뜨릴 수도 있고, 또한 이런 화학 물질이 이 감염된 세포 내에서 스스로 세포 안의 물질들을 분해해서 세포를 없애는 세포 자살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세포성 면역인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는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주변에 있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서 이 세포 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가 파괴되는 면역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 특이적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입니다. 여기에서 체액이라는 것은 혈관 속의 혈액, 그리고 림프관 속의 림프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액체와 같은 성분을 의미합니다. 림프에는 다양한 미생물 또는 세균과 같은 외부의 병원체,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백혈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적 방어작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체가 우리 몸에 처음 침입을 했을 때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조 T림프구가 인식을 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럼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는 주변에 있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성 면역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직 분화하지 않은 B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B림프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B림프구가 어떠한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면 이 활성화된 B림프구는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두 가지 종류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세포와 기억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분화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항원이 제시된 대식세포를 인식한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주변에 있는 B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서 형질세포라는 세포와 기억세포라는 세포로 분화가 되고, 그 중에서 형질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다량의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부가적인 설명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
잠깐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유전자의 전사와 번역 과정 기억하나요? 세포는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각 세포의 기능에 맞게 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자로부터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질세포가 가진 해간의 DNA에 있는 특정 항체 유전자에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라는 것은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질세포의 항체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네, 왼쪽에 그림을 잠깐 보면 항체는 알파벳 Y자와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항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통해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체는 다음 그림과 같이 비교적 길이가 짧은 사슬 2개와 비교적 길이가 긴 사슬 2개로 구성된 총 4개의 폴리펩타이드, 즉 4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항체의 구조에서 이 Y자 부분 끝부분을 보면 항원과 결합을 할 수 있는 항원 결합 부위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항원 결합 부위의 구조는 어떤 항원이 침입해서 만들어졌는지, 즉 어떤 구조, 어떤 분자적인 특징을 가진 항원이 침입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항원 결합 부위의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의 구조가 맞는 항원과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의 특성을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항원이 침입을 해서 체액성 면역에 의해서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면 항원 결합 부위의 특이성으로 인해서 항체를 만들게끔 한 항원과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제 요 강의를 찍다가 한 저녁 12시 반까지 강의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졸려가지고 중간에 찍다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출근을 다시 해서 중간부터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잠기네요. 네, 여러분 혹시 좀 듣기 거북하나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네, 이걸 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아침이라서 조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대한 선생님이 목소리를 좀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항체는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항원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항체가 어떤 식으로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지,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체가 특이적으로 항원을 만나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항원의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항체가 어떻게 항원을 제거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항체는 첫 번째로 항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력화라는 것은 힘이 없게 만든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 대해 배웠었죠? 네, 기억나나요? 기억나야 돼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결합을 해서 증식 과정 중에서 본인이 가진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에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항체가 바이러스에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숙주세포에 결합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증식하려는 힘을 잃어버리겠죠. 이런 것이 항원 무력화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식균작용. 네, 같은 의미 식세포 작용의 활성화입니다. 세균과 같은 항원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항원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식세포가 인식을 해서 항원 항체를 유입을 해서 분해하려는 식균작용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항원이 더 이상 우리 몸을 감염시킬 수 없고 또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항체는 식균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항체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포 표면에 결합을 하게 되면 항체에 의해서 세포막을 공격하는 물질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세포가 들어왔을 때 이 물질에 의해서 외래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체의 기능은 외래세포 파괴 물질의 활성화입니다. 네, 항체가 항원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항체는 그 자체로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원을 우리 몸이 빠르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항원에 대해서 B림프구가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된 B림프구에서 만들어진 형질세포에 의해 형성된 항체에 의해서 항원이 제거되는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외부의 병원체가 딱 한 번만 우리 몸에 침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몸의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항원이 여러 번 우리 몸에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렇게 동일한 항원이 우리 몸에 재침입을 했을 때 어떻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위에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항체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항원 A가 1차 침입을 하고 약 1주 정도가 지난 후에 항체 A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동일한 항원이 약 4주와 5주 사이에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1차 침입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항체 A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는 항체가 생성되어 항원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체액성 면역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체액성 면역의 일부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가져왔어요. 항원이 처음 침입을 하게 되면 네,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원이 1차 침입, 즉 처음 침입을 했을 때는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부터 보조 T림프구의 활성화 단계를 거쳐서 B림프구의 분화까지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B림프구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기억세포라고 하는 일부 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 기억세포는 항원이 처음 침입을 했을 때, 즉 1차 침입을 했을 때 그 침입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항원이 두 번째 침입,
즉, 네,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 1차 침입 때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을 하고 기억세포의 증식과 분화 과정에서 형질세포로 빠른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보다 2차 면역 반응에서, 즉 항원이 2차 침입을 했을 때 더 빠르게 항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1차 침입한 1차 면역 반응에서는 이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부터 비림프구의 분화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잠복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2차 면역 반응은 이미 만들어졌던 기억세포로부터의 빠른 분화로 인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잠복기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억세포의 빠른 분화로 인해 항원 A가, 즉 동일한 항원이 2차 침입했을 때 그 항원에 대한 항체 A의 농도가 훨씬 더 급격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위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필기를 보면 선생님이 글씨를 쓰다 말았네요. 여기 2차 침입, 입이 빠졌어요. 선생님 실수. 그래서 여기 다시 수정을 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요즘 뉴스에서 백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백신은 우리가 방금 설명한 2차 면역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백신 자체가 굉장히 약화시킨 병원체 또는 감염력이 많이 제거된 병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뭐가 생성될까요? 네, 그쵸. 기억세포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병원체가 어떤 기회로 우리 몸에 다시 침입을 하게 되면 더 빠르고 신속하고 많이 항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빠르게 분화를 해서 1차 침입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항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고 내용도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교과서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처음 영상을 봤을 때보다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면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네, 체액성 면역을 설명할 때 나온 그림이에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처음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B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 그림을 보면 왼쪽에 항원이 X가 처음 침입을 했을 때 대식세포가 그 항원을 잡아먹고 있죠. 네, 이 그림은 항원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항원 X가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X조각을 세포 표면에 제시를 하면 기억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보조 T림프가 되겠습니다.
네, 요 두 가지 과정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즉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기억이 보조 트림프구가 되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제일 오른쪽에 니은이라는 세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포 독성 트림프구가 아니고 니은은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비림프구가 되겠죠. 그래서 보조 트림프구인 기억에 의해서 활성화된 니은 세포는 비림프구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식세포는 X에 대한 정보를 기억에게 제시한다. 네, 대식세포는 항원 X를 분해를 해서 항원에 대한 정보를 보조 트림프구한테 제시를 하므로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죠. 네, 니은은 보조 트림프구이다. 네, 니은은 보조 트림프구에 의해 활성화가 되어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비림프구였죠. 그래서 니은은 보조 트림프구가 아니고 비림프구입니다. 네, 침입한 항원과 이에 따라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결합해서 항원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위와 같은 면역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번 단원에서는 특이적 방어작용의 두 가지 종류인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체액성 면역에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을 해보고 교과서 120쪽에 나와 있는 17번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